낡은 서울의 한켠, 성수동의 회색빛 공장지대의 그림자가 아직 가시지 않은 골목길. 박서준의 삶은 그의 원룸처럼 어둡고 정체되어 있었다. 창문은 북향이라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았고 퀴퀴한 먼지 냄새와 식어버린 커피향, 그리고 절망의 무게가 공기 중에 뒤섞여 떠다녔다. 32살, 한때는 유망한 스타트업의 개발자였으나 회사는 허무하게 공중분해되었고 야심차게 도전했던 작은 사업마저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산산조각났다. 남은 것은 빚과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무력감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노트북과 며칠째 방치된 컵라면 용기가 뒹굴었고 벽에는 작년 은행에서 받아온 달력이 9월의 어느 날에 멈춘 채 을씨년스럽게 걸려 있었다. 그는 멈춘 달력처럼 멈춘 시간 속에 갇혀버린 듯했다. 또 하루가 시작됐네. 달라질 것도 없는데.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를 시간에 찌뿌둥한 몸을 일으킨 서준은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의미 없는 SNS 피드를 넘기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성공 신화나 행복을 전시하는 사람들의 모습뿐이었다. 그럴수록 자신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목적지 없이 걷던 그의 발길은 낯선 골목으로 이어졌다. 낡았지만 정갈한 가게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다. 그 골목의 끝자락에서 그는 허름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작은 전통 찻집을 발견했다. 월하몽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서준은 홀린 듯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딸랑 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은은한 약초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찻집 내부는 예상보다 아늑하고 평온했다.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 창가에는 소담한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수묵화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주방 쪽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오세요. 단아한 모습의 중년 여인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윤지혜, 그녀가 바로 이 찻집의 주인이었다. 서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창가 자리에 앉았다. 지혜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내어주며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서준은 말없이 차만 마셨다. 그의 어두운 표정과 잔뜩 움츠러든 어깨에서 지혜는 깊은 시름을 읽어냈다.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던 중 지혜가 불쑥 물었다. 혹시 집의 달력은 어떻게 두고 계세요? 너무나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 서준은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킨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작년에 은행에서 받은 거 벽에 대충 걸어뒀는데요. 날짜도 지난 채로. 지혜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달력의 의미, 시간의 흐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준은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다. 풍순이 기운이니 하는 말들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그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을까. 지혜의 차분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찻집을 나선 서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가벼웠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떼어냈다. 작년 9월에 멈춰버린 시간의 잔해.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아주 미미하지만 무언가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지혜의 조언대로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냈다. 버릴 물건들을 한가득 정리하고 나니 방 안의 공기가 한결 맑아진 듯했다. 다음 날 그는 문구점에서 가장 심플한 디자인의 새 달력을 샀다. 숫자가 큼직하게 적힌 아무런 그림도 없는 달력이었다. 지혜는 달력을 거실에 잘 보이는 곳, 하지만 전자제품 근처는 피해서 걸라고 조언했었다. 그의 좁은 원룸에는 거실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없었지만 그는 고심 끝에 현관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에 달력을 걸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다. 여전히 삶은 막막했고 불안감은 수시로 그를 덮쳤다. 역시 이런 건 다 미신일 뿐이야. 그는 속으로 냉소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자리가 조금 편안해진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새벽에 깨기 일쑤였는데 요즘은 비교적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새 달력의 오늘 날짜는 그에게 아주 미약하게나마 오늘이라는 시간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 후로도 서준은 종종 월화몽을 찾았다. 지혜는 그에게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달력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 마음가짐과 말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달력은 시간의 그릇이고 마음은 운명의 그릇이에요, 서준 씨. 어떤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지혜는 서준에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긍정 확언을 해보라고 권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유치하게 느껴졌다.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긍정적인 말들 사이의 괴리감은 너무나 컸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해봤자 안 될 거야.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특히 과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던 기억은 불쑥불쑥 트라우마처럼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그때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준은 지혜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매일 아침 어색함을 무릅쓰고 거울 앞에서 긍정 확언을 반복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 적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쥐어짜내도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길에서 만난 고양이가 귀여워서 감사합니다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서준에게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혹시 작은 가게라도 한번 시작해볼 생각은 없느냐고. 서준은 망설였다. 과거의 실패 경험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혜는 그의 잠재력을 믿어주었고 소액 대출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봐 주었다. 서준 씨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어요. 그걸 다시 살려보는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지혜의 진심 어린 격려에 서준은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과 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가게 이름은 책과 쉼으로 정했다. 지혜는 가게터를 구하는 것부터 내부 인테리어, 심지어 가게에 걸 달력까지 세심하게 조언해 주었다. 그녀는 가게의 출입구 방향, 계산대의 위치, 조명 색깔, 작은 화분의 종류까지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꼼꼼하게 살폈다. 가게도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좋은 기운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손님들도 편안함을 느끼고 사업도 번창할 수 있답니다. 서준은 지혜의 조언에 따라 가게를 꾸몄다. 가게에 걸 달력은 희망적인 풍경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골랐다. 매일 새로운 날짜를 확인하며 그날의 목표와 다짐을 달력 한 켠에 작게 적어 넣었다. 가게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했고 인허가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심지어 주변 상인들의 은근한 텃세도 느껴졌다. 몇 번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왔다. 그때마다 서준은 지혜의 말을 떠올렸다. 멈춰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정화됩니다. 지금은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는 스스로에게도 긍정의 말을 되뇌었다.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달력에 적어둔 작은 목표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느 날은 갑자기 가게 임대 계약에 문제가 생겨 큰 돈을 날릴 뻔한 위기도 있었다. 서준은 절망감에 휩싸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풍수고 뭐고 다 소용없구나. 그는 지혜에게 달려가 울분을 토했다. 지혜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 뒤 차분하게 말했다. 서준 씨, 때로는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걸 명현현상이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좋은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인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서준은 지혜의 말을 곱씹었다. 정말 그런 걸까?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지혜도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왔다.
며칠 밤낮을 고생한 끝에 다행히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서준은 풍수가 단순히 요행을 바라는 마법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자신의 노력과 마음가짐을 돕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에 더 단단한 심지가 생긴 듯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준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말투에도 생기가 돌았다. 굽었던 어깨도 조금씩 펴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지혜의 찻집 월하몽에서는 다른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했다. 그의 원룸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창문은 항상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디퓨저 향이 감돌았다. 책상 위에는 작은 관엽식물 화분이 놓였고 달력에는 그날의 할 일과 감사한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드디어 책과 쉼의 오픈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서준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밤늦게까지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익숙하지만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나타났다. 과거 그에게 사기를 치고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친구 민석이었다. 민석은 새롭게 단장한 서준의 가게를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서준아, 이게 얼마만이냐. 이런 멋진 가게를 다 차리고 정말 대단하다. 민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갑게 굴었다. 그는 과거의 일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를 늘어놓으며 용서를 구하는 척하더니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냈다. 사실 나도 요즘 새로 사업 구상하는 게 있는데 너랑 같이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우리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보지 않을래? 서준은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잊고 싶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민석의 가머니설은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싶었다. 다시 예전의 무기력하고 어두웠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싶은 유혹마저 들었다. 어차피 나는 안 돼. 또다시 속고 말 거야. 절망적인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그때 그의 시선이 가게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탁상용 달력에 머물렀다. 지혜가 오픈 선물로 미리 건네준 것이었다. 그 달력의 오늘 날짜 밑에는 서준이 직접 적어둔 문구가 있었다. 오늘의 다짐. 나는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 나의 오늘은 내가 만든다. 그리고 귓가에는 지혜의 차분한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자신의 공간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풍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서준 씨. 나쁜 기운은 스스로 차단해야 해요. 서준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박서준이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민석을 향해 말했다. 아니, 민석아. 나는 너랑 같이 할 생각 없어.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석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서준은 민석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리고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과거의 망령을 밀어낸 것이다. 드디어 책과 쉼이 문을 여는 날.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서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예상대로 윤지혜였다. 그녀는 환한 미소와 함께 작은 행운목 화분을 선물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정말 멋진 공간이 되었네요, 서준 씨.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과 행복을 얻어갈 거예요. 가게는 아직 소박했지만 서준의 노력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책장에는 그가 신중하게 고른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예쁜 찻잔 세트가 놓여 있었다. 창가에는 지혜가 선물한 행운목이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다. 서준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새 달력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와 작은 목표 1가지를 적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차를 내리고 좋은 책을 추천해 주었다. 그의 진심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책과 쉼은 입소문을 타고 동네 사람들의 작은 쉼터이자 사랑방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갔다. 어떤 날은 손님이 없어 한가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지만 서준은 더 이상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의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는 더 이상 일확천금이나 화려한 성공을 꿈꾸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이 다가왔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복하게 내리고 있었다.